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이닝 시간입니다. 자, 저번 주부터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한번 봅시다. 쭉 다시 한번 리뷰를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뭘 했냐면 분류하기 위한 클래시피케이션의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구성 요소 세 가지 인풋, 아웃풋,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는 데이터 마이닝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클래시피케이션의 제너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되느냐, 트레이닝 셋부터 시작해서 모델을 만드는 빌딩 어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셋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성능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성능 평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 그게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측정을 해서 이밸류에이션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걸 만들어서 얼마나 정확하게 탐지를 했는지, 분류를 했는지가 관건이다. 그거를 표로 만든 매트릭스 형태로 만든 게 컨퓨전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수치화 시킨 것이 매트릭이죠. 매트릭 중에 하나가 accuracy가 되는 거죠.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도의 반대가 에러 레이시죠. 그래서 정확도가 높든지 에러 레이시 낮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분류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분류 알고리즘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면 디시전 트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노드와 링크로 구성되어 있다. 노드는 루트 노드, 인터널 노드, 리프 노드, 이렇게 세 가지 형태. 그래서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지면 언레이블드 된 레코드가 들어왔을 때 쉽게 디시전을 루트 노드에서 리프 노드까지 따라가면서 분류 작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맨 마지막에 리프 노드에 만나는 그 결과값이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값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시전 트리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헌트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에러를 판단하게 되고, 트레이닝 에러가 0이 되면 트리 확장이 스탑이 되고, 트레이닝 에러가 0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트레이닝 에러가 있으면 트레이닝 에러를 잡을 수 있는 형태로 트리를 확장하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트리 익스펜션이 일어날 때는 당연히 새로운 노드와 새로운 링크가 만들어지게 되죠. 새로운 노드에는 그러면 무엇을 할당하고 새로운 링크에는 무엇을 할당하면 될까요? 새로운 노드에는 우리가 그 데이터 셋 중에서 애트리뷰트가 쭉 있고, 그 캔디데이트 애트리뷰트, 후보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보 속성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죠. 그래서 하나가 선택돼서 노드에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링크로 분기가 되는데, 링크에 분기되는 것은 해당 애트리뷰트가 가지고 있는 값이 출력될 수 있도록 할당을 하는 것이죠. 네, 그게 attribute test condition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attribute test condition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면 될까? 후보군에서 선택되어지는 attribute가 attribute 타입이 있을 것이고, attribute 타입에 따라서 attribute test condition이 형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attribute 타입이 뭐가 있어요? 일단 바이너리 어트리뷰트가 있고요. 두 번째가 노미널 어트리뷰트가 있고요. 세 번째가 오디널 어트리뷰트, 네 번째가 컨티뉴어스 어트리뷰트 이렇게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어트리뷰트 테스트 컨디션을 만들 것이냐. 첫 번째 가장 쉬운 거는 바이너리 어트리뷰트일 때, 바이너리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속성은 값이 두 개의 값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body temperature. 예. 그래서 body temperature가 가질 수 있는 속성은 두 가지예요. warm blooded하고 cold blooded. 따라서 링크에 할당되는 아웃풋은 두 가지로 분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body temperature라고 하는 속성 이름이 노드의 이름으로 들어가고 링크의 값이 속성의 값으로 할당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nominal attribute인 경우에 nominal attribute는 이름 속성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marital status와 같이 single, divorced, married 이렇게 세 개의 속성 값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냐. 각각의 값을 따로 둬서 멀티웨이하게 스플릿하는 방법. 이게 위의 그림처럼 화살표가 링크가 3개가 생긴 거죠. 이에 반해서 아예 어트리뷰트 값들을 그룹핑 시켜서 바이너리 스플릿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밑에처럼 메리드가 하나, 싱글, 디보이스를 하나로 둔 거죠. 그 다음에 싱글, 메리드, 디보이스 이렇게 그 다음에 싱글, 메리드, 디보이스드 네,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스플릿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겠다. 세 번째는 오디널인 경우죠. 오디널은 순서가 있는 경우인데 얘의 경우도 마찬가지 바이너리 스플릿으로 혹은 멀티웨이 스플릿으로 나눌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문제는 continuous attribute 타입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continuous attribute 타입일 경우에는 얘도 바이너리 스플릿이나 멀티웨이 스플릿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이너리 스플릿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기준값을 하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comparison test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교 테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annual income 같은 경우가 continuous attribute, 다시 말하면 가질 수 있는 값들이 너무너무 많아. 캐테고리컬 하기가 어려워요. 캐테고리컬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 중에 기준값 하나를 정한다. 그게 8만 불이야. 자, 8만 불보다 크면 yes로 떨어지고 작으면 no로 떨어지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어찌됐든 바이너리 스플릿으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멀티웨이 스플릿은 애뉴얼 인컴을 두고 여러 조각으로 나누자. 그 여러 조각을 우리는 레인지 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만불 이하, 만불 이하가 하나, 만불부터 2만 5천 불이 하나, 2만 5천에서 5만 불이 하나, 5만 불에서 8만 불이 하나, 8만 불 이상이 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5개의 스플릿으로 나눌 수 있게끔 5개의 멀티웨이 스플릿으로 나눠보자 라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이런 경우로 우리는 attribute test 컨디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attribute test 컨디션이 가장 베스트하냐 이거죠. 가장 베스트하다라는 걸 고르기 위해서는 결국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 그 기준이 뭐냐? 얼마나 그 노드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의 분포가 pure, 순수하냐? 아니면 impure, 불순하냐? 이런 얘기죠. 자, 순수하다는 뜻은 뭐냐요? 순수하다는 것은 클래스가 동질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서로 같은 것끼리 구성되어 있는 것을 순수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불순하다, impure, 불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노드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모두 이질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불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왼쪽에 만약에 어떤 노드가 C0 클래스가 5개가 있고 C1의 클래스가 5개 있어요. 클래스 종류가 2개인데 그 중에 5개씩 있어. 상당히 불순한 정도가 크다. 하이 디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른쪽과 같이 C0가 9개, C1이 하나예요. 클래스가 2개인데
거의 한쪽의 클래스에 몰려 있잖아요. 9개가. 그죠? 10개 중에. 그러면 뭐예요? 불순도가 low degree, 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도가 낮은 attribute가 best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퓨어러한 클래스 분포를 가지고 있는 노드가 가장 베스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트리 익스펜션을 해야 될 경우 새로운 노드와 링크가 생길 때 그때 애트리뷰트 테스트 컨디션을 따라서 링크의 개수를 바이너리로 할 거냐 멀티웨이로 스플릿을 할 거냐 이거를 따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것은 결국은 기준이 뭐냐? 임퓨어러티가 불순도가 낮을 수 있도록 속성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분기도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 임퓨러티를 구하는 메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임퓨러티가 뭐냐? 그러면 얼마냐? 이거를 구할 수 있는 메저가 필요한 거지. 그런 메저 중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메저가 엔트로피, 지니 인덱스,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다시 엔트로피, 지니 인덱스, 클래시피케이션 에러와 같은 임퓨러티, 불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메저들이 있고 그 메저 공식에 대입을 했을 때 임퓨러티가 나와. 불순도 정도가 나와. 그럼 불순도 정도가 낮은 친구들을 고르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퓨러티, 불순도 메저에서 엔트로피를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엔트로피 배웠잖아요. 엔트로피는 결국은 불확실성이 높으면 엔트로피가 높다. 불순도가 높으면 엔트로피가 높을 수밖에 없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엔트로피 자체가. 따라서 엔트로피에 PIT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결국 뭐냐? 해당 노드가 가질 수 있는 클래스들이 있는데 그 클래스에 얼마만큼의 분포로 포함되어 있느냐, 상대적인 프리퀀시가 PIT란 말이에요. 결국 상대적인 프리퀀시는 해당 전체 프리퀀시 중에 상대적인 프리퀀시니까 이거는 확률이란 말이에요. 자, 확률, 즉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있는 경우에는 결국은 엔트로피가 높고 불확실성도 높고 불순도가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엔트로피를 임퓨러티 메저로 사용한다는 것은 뭐 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그런 형태죠. 자, 지니 인덱스도 한번 보세요. 지니 인덱스도 보면 1에서 전체 1에서 빼기 시그마 PIT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PIT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에서 제곱을 한 만큼을 좀 빼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니 인덱스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는요 PIT 클래스 I가 가질 수 있는 확률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맥스 값을 취하고 1에서 그 맥스 값을 뺀 거를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살펴보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요. 노드 1, 2, 3, 노드 3개가 있어요. 각각의 노드의 클래스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노드 1을 먼저 보면 클래스 0과 1 각각 0, 6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노드 2는 1개, 5개. 그죠? 노드 3는 3개, 3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게 순도가 높은 거고 어떤 게 불순한 건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보면 노드 1이 얘가 클래스 한쪽에 몰려 있잖아요. 클래스 1로 지금 6개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순도가 높다. 불순한 정도가 없는 거예요. 순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노드 3을 보면 3개, 3개씩 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 2개 중에 3개, 3개씩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굉장히 불순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공식에 각각 한번 대입을 했을 때도 과연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노드 1일 때 지니 인덱스 같은 경우에 공식을 한번 대입했더니 결국은 1 빼기 각각 PIT의 제곱을 빼준 거니까 6분의 0 하나는 6분의 6이잖아요. 그래서 6분의 0의 제곱을 빼고 또 6분의 6의 제곱을 뺐어. 그러니까 결국은 0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지니 인덱스가 제로다. impurity가 제로라는 것은 결국은 불순도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순수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순수한 값이 나오는 거죠. 엔트로피도 마찬가지 공식에 대입하면 제로가 나오고요. 에러도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공식에도 마찬가지 제로가 나와요. 따라서 완벽하게 퓨어리티 하면 이렇게 각각의 매저들이 제로 값을 갖는다. 왜냐? 각각의 매저는 impurity 매저이기 때문에 제로를 갖는다는 것은 결국은 순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노드 2를 보면은 이 지니 같은 경우에는 0.278이 나왔고 엔트로피는 0.650이 나왔고 에러는 0.167이 나왔어요. 한쪽으로 몰려 있긴 하지만 불순한 거가 속해 있어요. 불순한 정도가 있어요. 분명히. 따라서 0이 될 수는 없고 값을 갖게 되는데 지니 같은 경우는 0.27, 엔트로피는 0.65예요. 에러는 0.167 정도 나온 겁니다. 그에 반해서 완전히 대등하게 섞여져 있는 경우에 N3 같은 경우는 지니 인덱스는 0.5, 엔트로피는 1이 나오고 에러 같은 경우는 0.5가 나왔다. 클래스가 반반씩 섞여 있기 때문에 불순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지니 인덱스는 0.5라고 얘기를 했고 엔트로피는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러는 0.5. 그렇죠? 자,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뭐냐? 지니와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같은 경우에는 최대값이 0.5, 최소값이 0이 나온다. 엔트로피는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지니 인덱스와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는 최대값이 0.5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불순해도 이 불순도가 최대값이 0.5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0.5라고 얘기한 건 결국은 지니와 에러 입장에서는 가장 불순한 정도를 얘기한 거고요. 엔트로피는 1이 나온 것이 가장 불순한 정도가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 기하학적인 표현을 보면은 쉽게 더 이해가 되잖아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엔트로피 곡선이고요. 파란색이 지니 곡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쪽으로 쭉 올라갔다 내려오는 요게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곡선이에요. 여기 보면 확률 P가 X축이고요. Y가 impurity 매저 값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Y 값이 결국 엔트로피는 최소 값이 0이 나오고 최대 값이 1이 나오는데 1로 가면 갈수록 불순도가 높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1이 어디일 때가 1인가요? P가 쭉 올라가다가 0에서부터 쭉 올라가다가 최대값이 되는 것이 0.5죠. P가 0.5일 때 최대값 1을 맞는. 그 다음에 P가 오른쪽으로 쭉 계속 가면 다시 또 떨어지는 그런 곡선이 되는 거죠. 자, 엔트로피는 그럼 결국은 뭐냐? 엔트로피나 진이나 에러나 다 가운데 있을 때, 즉 여러 클래스들의 확률들이 대등하게 있을 때, 동등한 비율로 묶여져 있을 때, 동등한 클래스들의 수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불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0으로 가거나 1로 갈 때, 다시 말하면 한쪽의 클래스로 몰려져 있을 때 상대적으로 불순도가 떨어져서 순수한 정도가 높은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노드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순도가 있냐, 불순하냐, 이거를 따져보자. 그걸 따져볼 수 있는 매저는 세 가지. 엔트로피, 진위 인덱스,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이 세 가지로 따져볼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불순한지 순도가 높은 건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의 노드가 있는데 그 노드가 여러 개의 차일드 노드로 분기한다 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렇게 여러 개의 노드로 분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컬렉티브하게 집합적으로 불순도를 따져보자 라는 겁니다. 컬렉티브 임퓨러티라고 하죠. 그래서 집합적으로 임퓨러티를 따져보자 라는 것은 각각의 차일드 노드가 가지는 임퓨러티를 구하고 걔의 가중치를 둔다. 근데 여기서 가중치는 뭘로 둬야 될까요? 전체 노드에서 각 분기로 할당되는 인스턴스의 개수들이 있잖아요. 그 개수가 많이 할당된 애한테는 웨이트를 많이 주고 가중치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가중치를 적게 주는 그런 형태인 거죠. 따라서 전체 인스턴스 개수 중에서 해당 차일드 노드가 가지는 인스턴스의 개수의 비율로서 가중치를 둬서 컬렉티브 임퓨리티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I children이라고 하는 공식이 탄생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연히 n분의 n이 뭐예요? 전체 인스턴스 개수예요. 그것분의 해당 노드가 가지는 개수, 그게 n 가로치고 vj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impurity 얘를 곱해. 예, 그래서 각각 차일드 개수 1부터 k개까지 차일드 노드들을 다 서메이션 하면은 전체 impurity가 나온다. 컬렉티브 impurity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왼쪽 거 먼저 보면 홈 오너에서 차일드 노드가 나왔어요. 차일드 노드가 두 개예요. 분기가 yes, no로 분기됐어. 그랬더니 살펴보니까 트레이닝 인스턴스들을 살펴보니까 yes 쪽으로 오는 게 3개예요. 전체가. 그죠? 그 다음에 no 쪽으로 온 게 7개가 온 거예요. 7개가. 그래서 10개 중에 3개는 왼쪽으로 7개는 오른쪽으로 분기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차일드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컬렉티브 임퓨리티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왼쪽에 해당하는 임퓨리티, 오른쪽에 해당하는 임퓨리티를 각각 구하고 그 다음에 3개, 7개가 가져갔으니까 10분의 3의 가중치, 오른쪽은 10분의 7의 가중치, 이런 식으로 컬렉티브 임퓨리티를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공식에 보면 먼저 i가 홈 오너가 yes인 경우 왼쪽이잖아요. 자, 왼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하면 매저 중에서 엔트로피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yes와 no로 구분이 돼요. 홈 오너에서 yes를 타고 온 거를 보면은 클래스가 크게 yes 클래스가 있고 no 클래스가 있는데 이때 어때요? yes 클래스로 되어 있는 게 0이에요. 없어요. 이런 인스턴스는 없고, 그 다음에 no 클래스로 되어 있는 인스턴스가 3개라는 거죠. 따라서 3분의 0 로그 2의 3분의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no로 되어 있는 게 3분의 3, 3개 중에 3개, 로그 2의 3분의 3 하게 되면 0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홈 오너가 no로 간 경우에 노드 집합을 보면은 얘는 클래스가 2개 yes, no인데 yes가 3개, no가 4야. 그러니까 얘는 불순한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3개, 4개니까 굉장히 불순해. 그래서 i를 계산하게 되면 결국 0.985가 된단 말이죠. 불순도가 굉장히 높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게 맞고요. 그러면 각각 차일드 노드 2개에 해당되는 컬렉티브한 임퓨리티는 어떻게 구하느냐? yes 쪽으로 온 게 3개, 10개 중에, 그 다음에 no로 간 게 10개 중에 7개가 같잖아요. 따라서
10분의 3 곱하기 0 더하기 10분의 7 곱하기 0.985를 해준 이것이 컬렉티브 임퓨리티가 되고 0.690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체 불순도는 자식 노드의 불순도는 0.690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부분을 보면 오른쪽을 보면 marital status를 3개로 나눴어요. single, married, divorced. 자, single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클래스가 내려가게 되면 인스턴스가 5개. 그 다음에 그 인스턴스 5개 중에 yes로 돼 있는 게 2개, no 클래스로 돼 있는 게 3개. 그죠? 그 다음에 married로 들어오면 married로 들어오면 인스턴스가 3개. 그 중에 yes 클래스가 0, no 클래스가 3개. divorced로 가게 되면 인스턴스가 2개가 내려갔는데 yes 클래스가 하나, no 클래스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중에 쭉 보면 불순도가 가장 낮은 거는 메리드로 들어온 거 이거 0이 3개니까 당연히 이거 제로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불순도가 되게 높은 거는 제일 높은 건 디볼스드로 된 거 yes 하나, no 하나가 돼 있으니까 이거 불순도가 되게 높아. 제일 높으니까 이게 계산을 안 해도 우리가 엔트로피가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싱글 쪽으로 간 거는 yes 2, no 3 이걸 계산해 보면 0.971 정도의 불순도가 나오네요. 자, 각각 이렇게 불순도가 계산이 됐어. 그랬을 때 컬렉티브 임퓨리티는 얼마만큼의 양으로 갔냐 각각. 싱글 쪽에 얼마? 전체 10분의 5가 싱글 쪽으로 갔고 10분의 3이 메리드 쪽으로 갔고 10분의 2가 디볼스드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양을 가중치로 해서 곱하기 하게 되면 0.686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중치를 둬서 엔트로피 메저에 가중치를 둔 거를 weighted entropy라고 얘기하죠. 네, 지금까지 임퓨리티의 개념과 임퓨리티를 구하는 메저 3가지, 그 다음에 컬렉티브 임퓨리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자, 거의 다 이제 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베스트한 애트리뷰트 테스트 컨디션을 찾는 방법은 뭐냐 이거죠. 자, 이거는 이제 2가지를 고려를 하자라는 거예요. 뭐냐? 스플릿을 하기 전에 페어런트 노드에서의 퓨어리티 이걸 구하고, 그 다음에 스플릿을 해서 차일드 노드가 생겼어. 그래서 차일드 노드의 컬렉티브 임퓨리티를 구해. 그래서 페어런트의 임퓨리티에서 차일드 임퓨리티를 뺀 거, 이거를 갭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를 게인이라고 보자고. 게인을 델타라고 그랬는데 그 게인에 따라서 베스트냐 아니냐를 따져보자. 다시 말하면 게인이 더 크면 클수록 베스트 테스트 컨디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 말은 곧 뭐냐? 페어런트의 불순한 정도가 차일드 쪽으로 가면서 점점 불순도가 낮아져서 결국은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를 뺀 거에 게인이 커야지만 좋고, 그런 경우에 어트리뷰트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배운 거를 예를 들어서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자, 이런 거예요. 자, 페어런트 노드가 있어. 자, 그때 얘의 클래스의 분포를 봤더니 30%, 70% 이 2개의 클래스로 나눠져 있어. 30%, 70%. 자, 그러면 얘의 불순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불순도는 메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여러분들이 어떤 거 선택할까? 엔트로피를 선택했어요. 자, 엔트로피를 선택해서 불순도를 계산을 했어. 계산을 했더니 I 페어런트가 나오잖아요. 자, 그랬더니 0.881이 나왔어. 그죠? 지금 현재 상태야. 이 상태가 0.881 정도의
불순도. 아, 참 불순하네요. 그죠? 0부터 1 사이인데 0.881이니까 불순해. 자, 이랬을 때 우리가 attribute test 컨디션을 만들어야 돼. 자, 만들었어. 왼쪽처럼 만들었어. 어떤 어트리뷰트를 선정했어? 홈 오너를 선정했어. 그랬을 경우에 yes, no의 분기가 생겨. 자, yes 쪽으로 가는 거, no 쪽으로 가는 거. 그게 각각 child 노드가 생긴 거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yes 쪽으로 간 거를 봤더니 3개가 갔고요. no 쪽으로 간 게 7개가 갔어. 자, 그래서 child 노드의 collective imperaty를 구하면 홈 오너일 경우에는 0.690이 나왔어요. 자, 오른쪽에 홈 오너 어트리뷰트 말고 메리터스 스테이터스를 선택했다고 가정하자. 자, 가정했을 때 single, married, divorced 3개로 분기할 수 있어. 자, 3개로 분기해 보니까 child 노드가 3개 생겼어. child 노드 3개의 collective imperaty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어요? 0.686이 나왔어요. 자, 이랬을 경우에 페어런트 임프러티는 0.881로 두 경우에 있어서 동일해. 그랬을 때 결국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를 뺀 거의 갭, 즉 개인이 큰 게 뭐냐 이거지. 당연히 차일드 노드들의 컬렉티브 임프러티가 낮은 거. 컬렉티브 임프러티가 낮은 경우가 다시 말하면 메리터 스테이터스가 0.686이 홈 오너보다 낮잖아요. 낮으니까 갭은 즉 게인은 높잖아요. 전체 게인은. 따라서 홈 오너가 좋아 메리터스 스테이터스가 좋다는 얘기예요. 메리터스 스테이터스가 더 베스트하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다라는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다음 슬라이드는 엔트로피를 사용하지 않고 지니 인덱스를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지니 인덱스는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0.5가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1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니 인덱스는 이 경우에 있어서. 따라서 페어런트를 보니까 지니 인덱스에 대입을 하면 0.420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캔디데이트 애트리뷰트 중에서 홈 오너가 있고 메리터스 스테이터스가 있어. 그리고 메리터스 스테이터스도 바이너리 분기로 했네요. 그죠? 싱글하고 메리드 디보스드가 하나. 그 다음에 싱글 메리드 하나, 디보스드 하나. 그 다음 맨 오른쪽에 싱글 디보이스드, 그 다음에 메리드. 이런 식으로 3개의 경우로 나눠서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홈 오너는 0.343이 나왔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메리터스 스테이터스가 0.343 동일하게 나왔네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지니 인덱스에서 0.420이 페어런트고 차일드 쪽이 제일 낮은 게 0.343이니까 그 낮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게인이 가장 높게 나오기 때문에 Best Attribute Test 컨디션으로 좋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 홈 오너 아니면 맨 오른쪽에 메리터스 스테이터스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를 봅시다. Continuous Attribute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지금까지 Attribute의 타입들이 Binary Attribute, Nominal Attribute, Ordinal Attribute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하면 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자, 근데 Continuous Attribute 예를 들면 Annual Income과 같이 Annual Income의 Attribute 값들을 한번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이거 분류할 수가 없어. 범주형처럼 분류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럴 때는 결국은 비교값을 정해야 된다. 기준값을 딱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그 기준값, 기준으로 하는 그 값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그림에 보면 annual income attribute를 값들이 쭉 있는데 얘네들을 다 소팅을 하세요. 먼저 소팅을 해. 정렬을 해. 자, 왼쪽부터 정렬이 60, 70, 75, 85, 90, 95, 100 쭉 해서 220까지 쭉 정렬을 했어. 자, 첫 번째 정렬을 해야 된다. 야, 정렬을 딱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스플릿 포지션을 구해야 된다. 스플릿 포지션을 어떻게 구하냐? 자, 이렇게 구한다. 어떻게? 맨 처음에 60, 그 다음 70이잖아요. 자, 60하고 70 두 개만 먼저 봐서 60하고 70만 먼저 보면 60 더하기 70 나누기 2를 한 거. 그게 뭐예요? 60 더하기 70 나누기 2 한 거. 그게 중앙값이잖아요. 가운데. 그게 65예요. 65. 65가 마킹이 되고 그 다음 70하고 75를 보면 70 더하기 75 나누기 2를 해. 그러면 72.5가 나와. 그죠? 예. 쭉 그런 식으로 스플릿 포지션을 찾아내요. 예, 스플릿 포지션을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값을 기준으로 큰 경우와 작거나 같은 경우로 분류를 시켜. 작거나 같은 경우와 큰 경우로 분류를 시켜라. 그리고 나서 트레이닝 인스턴스를 다 대입을 해서 yes 클래스가 되는 인스턴스의 개수와 no 클래스로 들어가는 인스턴스의 개수를 다 구해 봅니다. 자, 이렇게 구해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플리트 포지션이 65일 경우에 65 이하이면 그 다음에 65 이상이면 이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눠지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 10개 중에 65 이하인 경우가 yes 클래스로 가는 게 없고요. no 클래스가 하나 있다는 얘기고 65 이상인 경우가 9개가 들어가는데 9개 중에 3개가 yes 클래스, 6개가 no 클래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서 결국은 분류가 됐기 때문에 요거에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컬렉티브 임프로티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컬렉티브 임프로티를 구한 게 밑에 있는 값들이에요. 여기서는 메저 중에 진위를 사용했어요. 자, 진위를 사용해서 컬렉티브 임프로티를 구한 게 쭉 나오죠. 0.420, 0.400 이런 식으로 구해요. 쭉 구해서 봤더니 결국 0.3에 해당하는 컬렉티브 임프로트가 이 중에서 제일 낮은 거, 이게 0.3이네요. 그 0.3을 가지고 있는 스플릿 포지션이 97.5예요. 따라서 97.5라는 값이 비교값,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nual income이 97.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라고 하는 attribute test 컨디션이 생기고 두 개의 바이너리 스플릿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니 인덱스가 차일드 노드가 두 개가 생겨서 지니 인덱스가 이제 컬렉티브한 지니 인덱스를 계산하게 되고 그때의 값이 0.3이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값이 된다. 다시 말하면 페어런트에서 이 기준값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가장 낮은, 다시 말하면 개인이 가장 높은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선택한 스플릿 포지션 97.5가 가장 베스트한 초이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페어런트 임퓨리티에서 컬렉티브 차일드 임퓨리티를 뺀 거, 즉 개인을 구하고 개인이 큰 attribute test 컨디션을 선택하는 것이 베스트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맞죠?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지금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젠더, 카타입, 커스터머 아이디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커스터머 아이디라고 하는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커스터머 아이디는 보면은 한 밑에 지금 차일드 노드들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퓨어하죠. 퓨어하잖아요. 순수해. 순도가 아주 높아. 예, 불순하지가 않아. 컬렉티브 차일드 임퓨리티가 사실은 제로예요. 얘를 계산하게 되면. 왜냐하면 다 지금 10, 10, 01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분류를 완벽하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얘는 커스터머 아이디는. 그 대신 어떠냐면 large number of partition이야. 그러니까 파티션이 분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커스터머 아이디를 베스트 초이스로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커스터머 아이디가 굉장히 높은 인포메이션 게인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컬렉티브 차일드 임프로티는 제로가 된다. 이럴 경우.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다른 지수를 생각해 보자. 이게 바로 gain ratio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gain ratio. gain ratio의 공식을 보면은 분자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information gain을 분자에 뒀고요. 분모에는 split information을 두게 됩니다. 자, 여기서 split information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인데 노드에서 차일드 노드로 스플릿되는 엔트로피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노드 하나의 노드에서 차일드 노드로 많은 수의 equally size로 되어 있는 차일드 노드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얘는 어떻다? 스플릿 인포메이션이 커져요. 커져. 따라서 이렇게 커지면 게인 레이시오는 어떻다?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따라서 게인 레이시오가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들은 고려 대상에서 빼자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인포메이션 게인만 가지고도 좋아. 자, 그런데 아까와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 large number of equally sized child를 가지고 있는 경우, customer ID인 경우, 그런 경우는 split information이 상당히 높다. split information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의 노드에서 child 노드로 스플릿 되는 엔트로피를 얘기하는데 그 엔트로피의 값이 크면 클수록 전체 게인 레이시오가 작기 때문에 게인 레이시오가 작은 애들은 여기서 탈락시켜 버리자. 게인 레이시오가 상대적으로 큰 것을 우리는 선택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아까 같은 문제 large number of split을 만들어내는 어트리뷰트는 후보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결론적으로 gain ratio를 구해서 gain ratio가 큰 어트리뷰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살펴봅시다. 자, 지금 페어런트 엔트로피를 구했어요. 지금 페어런트 입장에서 클래스가 2개인데 전체 인스턴스가 20개예요. 그 중에 클래스 한쪽이 10개, 다른 한쪽이 10개, 반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페어런트의 엔트로피는 구하면 1이 되죠. 그죠? 불순도가 높아. 자, 이 상태에서 각각 후보가 되는 젠더, 카타입, 커스터머 아이디 이 세 개의 후보 중에
어떤 걸 우리는 선택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인포메이션 게인을 구해서 인포메이션 게인이 높은 거를 선택하면 돼. 그죠? 자, 그런데 아까 large number of partitions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으니 그거 말고 조금 더 나아가서 확장을 해서 게인 레이시오를 구해보자. 그래서 게인 레이시오가 큰 애를 우리가 선택하자라는 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자, 젠더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일단 페어런트의 엔트로피를 구했으니까 children, 다시 말하면 collective child impurity를 계산해보자. 엔트로피를 써서 계산해보자. 자, 그러면 젠더일 경우에는 얼마가 나왔어요? 0.971이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게인 레이시오에 대입을 하게 되면 게인 레이시오는 분자가 뭐예요? 분자가 인포메이션 게인이죠. 따라서 1 빼기 페어런트 빼기 차일드니까 1 빼기 0.971이 나오고요. 분모가 스플릿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랬죠. 스플릿 인포메이션은 하나의 노드에서 차일드 노드로 스플릿 되는 엔트로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엔트로피 공식에 대입을 하면 나와요. 자, 그래서 대입했더니 1이 나왔어요. 따라서 게인 레이시오가 0.029가 나왔어. 젠더인 경우에. 자, 비슷하게 카 타입도 해보자는 거지. 카 타입 구해보면 children의 엔트로피는 쭉 구해서 0.38 정도가 나오고요. 게인 레이시오는 얼마가 나와요? 0.41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커스터머 아이디도 구했어요. 여기서 children은 어떻게 돼요? children의 엔트로피는 너무너무 퓨어하기 때문에 0이 나오잖아요. 그죠? 스플릿이 20개가 생기는데 다 뭐예요? 순도가 너무 좋아. 순도가 너무 좋으니까 0이 나왔어. 자, 그랬을 때 게인 레이시오에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분자는 다시 말하면 인포메이션 게인은 1이 나와. 엄청나게 좋게 나오지. 1 빼기 0을 하니까 1이 나왔어. 굉장히 다른 것보다는 뭐예요? 젠더나 카 타입을 보면 걔보다 다 젠더는 얼마야? 0.029. 카 타입은 0.620이야. 얘보다 훨씬 더 인포메이션 게인은 더 좋죠. 1이기 때문에. 자, 근데 커스터머 아이디를 선택을 해 안 해? 안 한다. 왜? 게인 레이시오에 대입을 했더니 뭐가 커? 스플릿 인포메이션이 커. 스플릿 되는 게 너무너무 커졌어. 얘는. large number of split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스플릿이 지금 4.32가 나왔어요. 그래서 분모가 크게 되니까 상대적인 비율, 레이시오, 게인 레이시오는 어때? 작아지게 돼. 자, 작아지니까 얼마보다 더 작아? 카 타입이 구한 0.41보다 더 작은 0.23이 나왔어. 따라서 총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게인 레이시오가 큰 친구들을 우리가 베스트로 초이스를 해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어때? 후보 중에 뭘 선택해야 돼? 카 타입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른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쭉 오니까 어때요? 머리가 아프죠? 힘들죠? 자, 한번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attribute test condition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노드와 분기, 링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게 중요하냐? 베스트한 attribute test condition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베스트한 attribute test condition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게인 레이시오가 높은 걸 찾아라. 게인 레이시오가 높은 걸 찾아라. 자, 게인 레이시오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분자가 게인이고 분모가 스플릿 인포메이션이다
라는 거죠. 스플릿 인포메이션이 크면 클수록 스플릿이 많이 되는 거야. 분기가 많아지는 거야. 분기가 많아지면 컴플렉스, 복잡해져. 자, 복잡한 건 엔트로피가 높은 거야. 엔트로피가 높은 거는 안 좋은 거야. 복잡해져, 추리에서는. 자, 그래서 스플릿 인포메이션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러면 뭐가 높으면 좋아? 분자가 높으면 좋다. 그게 뭐냐? 게인이야. 자, 게인은 결국 뭐냐? 페어런트와 칠드런으로 나눠진다. 그죠? 페어런트와 칠드런으로 나눠질 때 페어런트가 가지고 있는 불순도, 그 다음에 칠드런이 가지는 불순도의 갭이 커지면 좋겠다. 그 말은 즉 페어런트에서 칠드런으로 분기가 되면서 결국은 순도가 낮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순도가 낮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클래스를 하나의 클래스로 분류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따라서 결국 디시전 트리는 따라서 페어런트 임퓨리티에서 칠드런 임퓨리티를 뺀 게인이 높으면 높을수록 베스트 초이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트리뷰트 테스트 컨디션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을 드렸고, 이것이 바로 디시전 트리를 빌딩하는, 생성하는 핵심 알고리즘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